저기 아버지의 재산 목록 1호인 개운기가 있네요. 야, 삐까번째 같은 놈이 이제 녹이 다 썰어가지고 칠도 벗겨지고, 아이고, 이제 너나 나나 같이 늙어가는 느낌이다. 이게 우리 집에 온 지 한 17, 8년 된 건데, 참 그동안에 논으로 밭으로 엄청 끌고 다니면서 일을 했던 농기구입니다. 이게 개운기가 처음 이제 우리 집에 왔을 때만 해도 우리 동네 전체에 우리 집밖에 개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논밭에 고구마를 캐놨다든가 무를 뽑아놨다든가 또 벼를 수확해놨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걸 끌고 가서 실어다 주고 고구마 한 자루를 싹으로 얻어온다든가. 그때는 이렇게 녹도 설지 않고 번쩍번쩍 광택이 났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농기구라는 게 논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흙탕물이 튀고 하니까 금방 더럽혀지긴 했지만은 그거 처음에 우리 집에 갖고 올 때만 해도 막 정말로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번쩍 빛이 났어요. 이걸 이제 시동을 걸려면은 기어를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를 당겨 놓고 능숙하게 시동을 거는 약초꾼. 녹슨 경운기도 보란듯 노익장을 과시한다. 그렇게 경운기 점검을 마치고 향한 곳은 잡초가 우거진 인근의 한 풀숲. 오호, 이제 귀리도 익어가기 시작하는구나. 좋다. 이제 이 귀리가 야생에서 이렇게 나고 자라는데 이게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 중에 하나입니다. 귀리 붐이 불고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이걸 이제 새의 모이라든가 그런 걸 주는 걸로 썼고 또 이제 가난한 시절에는 이런 것조차도 수확을 해다가 알곡을 털어서 죽을 끓여 먹고 고픈 배를 채우고 그렇게 했던 야생 식물이죠, 이게. 이거는 이제 누가 씨를 뿌리고 안 해도 야생에서 저절로 나고 자라기 때문에 굳이 농사를 안 지어도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황식물로 이용하던,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배가 고프니까 이런 거라도 먹으려고 했던 건데 어찌 보면 참 아픔이 많은 식물이죠, 이게. 애완이 서려 있고 그런 식물입니다. 아기를 못 낳아서 고생을 하는 난산, 이걸 먹으면은 아기가 쉽게 쑥쑥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난산에 아주 좋은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고, 고혈압, 중풍, 당뇨 같은 그런 현대 성인병이라 그러는 그런 병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밝혀진 풀이에요, 이게. 그 너머엔 개망초 군락이 지천이다. 떼약볕일수록 더욱 화사하게 피는 강인함의 상징. 망초꽃도 이제 흐드러지게 피고, 이야, 이렇게 이제 벌써 꽃이 흐드러지게 핀 개망초도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우리는 이제 이게 꽃이 생긴 모양이 계란 후라이 해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계란꽃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때 의문의 형체가 약초꾼의 발길을 붙든다. 바로
야생동물의 흔적이다. 이야, 여기에 까만 콩이 잔뜩 떨어져 있네. 이게 이제 밤새 고라니가 다녀갔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고 볼일을 봐놓고 갔네요. 고라니의 영역 표시를 뒤로 하고 다시 나선 길.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이게 참날입니다. 백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여름을 알리는 대표적인 야생화 참날이. 꽃잎에 박힌 까만 점들 때문에 호랑날이라고도 부르며 번식이 쉽고 생장이 빨라 관상용으로도 자주 애용된다. 이제 얘는 꽃을 피워가지고 씨앗으로 번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 줄기와 잎 사이에 있는 요 까만색 주화가 떨어져 가지고 번식을 해요. 그 좀 특이한 방법으로 번식을 하는 애인데 얘도 이제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또 알뿌리를 캐 가지고 약으로도 쓰고 구황식물로도 이용했던 참날입니다. 참나리의 가장 큰 특징으로 손꼽히는 주화. 수정으로 생기는 씨앗과 달리 잎의 영양분을 저장한 다육질 덩어리로 구슬눈이라고도 한다. 아, 이거 주화가 잘 익었네. 이제 이걸로 그 땅에 파묻어서 번식시키면 좋겠다. 요걸 땅에다가 습기가 많은 땅에 얇게 파묻어 주면은 이게 하나하나 다 알뿌리가 돼 가지고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자생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캐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간이 굉장히 나빴던 사람이 있었고 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뿌리를 캐서 구워서 먹거나 또 쪄서 먹고 그렇게 식량 대신에 먹다가 보니까 폐질환도 낫고 간질환도 낫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뿌리를 캐서 먹고 살았던 사람 총합이 100명이었다고 요거 양명을 백합이라 그럽니다. 캐는 시기는 보통 이제 봄, 가을에 캐요. 그때 캐면은 이제 뿌리에 약성이 많이 모여 있을 시기니까 그때 캐가지고 이제 약으로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내친김에 곡괭이를 들었다. 목적은 참나리의 알뿌리. 알뿌리가 안 맺힌 거 아니야, 이거? 있다. 아, 있다. 마저 남은 흙을 털어내니 옹골차 모양의 알뿌리가 눈에 들어온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탁구공만한 크기. 꼭 마늘처럼 이렇게. 자, 이제 이게 나리 뿌리입니다. 이게 꼭 마늘처럼 생겨가지고 이걸 백합이라 그래요. 제가 여기에 식당을 할 때 화단 조성하려고 이걸 갖다가 주화를 따다가 파묻어 가지고 번식이 된 거라서 최소한 한 20년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네? 20년 이상 되었어요. 아주 크게 자랐죠. 이거는 다른 거는 뿌리를 캐 보면은 뿌리 크기가 요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아주 크게 자랐어요. 식료찬요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어떤 병이 걸렸을 때 닭고기에다가 이거 뿌리를 넣어서 쌀하고 넣어서 죽을 끓여 먹고 그 병을 치료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황계탕을 끓여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약초꾼이 됐든 알뿌리를 태우기 시작한다. 이 알뿌리가 오랫동안 자라면 약간 아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치로 이걸 한번 구워야 됩니다. 약초꾼만의 비법으로 알뿌리 손질을 끝내고 본격적인 황계탕 조리에 들어갈 차례. 불린 찹쌀과 구운 알뿌리를 닭 안에 넣어 함께 끓여내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구수하면서도 진득한 맛으로 허한 속을 채워주는 여름 보양식. 참나리 알뿌리를 넣어 만든 황게탕이다. 조약돌 사이로 사그락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으니까 야, 이제 여름이구나 싶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남해 향촌 조약돌 해변인데요. 여기가 남해의 둘레길인 남해 바래길 제11코스 중 한 곳이랍니다. 바래라는 말이 옛날 남해의 어머니들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갯벌로 나가 바래, 미역 등 해산물을 손수 채취하던 작업을 뜻하는 토속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래길을 엄마의 길이라고도 한다지요. 그 남해 바래길을 따라 걷다 보면 그 옛날 남해 사람들의 삶에 대한 애환과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찾아갈 곳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남해 가천 다랑이 마을입니다. 자박자박 조약돌 해변을 따라 함께 가보겠습니다. 야, 마을이 너무 예쁘다. 그림 같다. 야. 아리송한 생각부터 드는 곳입니다. 눈앞에 너른 바다를 두고도 그 흔한 포구 하나 보이지 않는 마을. 대신 시루떡을 겹쳐놓은 듯 첩첩이 쌓인 산비탈의 다랑이 논이 바로 이 마을의 귀한 재산이라지요. 남해 가천 다랑이 마을입니다. 아, 너무 예쁘다. 야,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논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아름답고 정겹고 그렇네요. 일반 논하고 다르게 정말 올망졸망하게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아이고 좋다. 야.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풍경과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 길로 오셨습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남 문화관광 해설사 윤의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통 그 바닷가 마을은 네. 포구나 선착장 풍경 뭐 이런 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 마을은 전혀 가까이 배가 안 보입니다. 먼 바다에만 배가 보이고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바닷가에서 바다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랭이 농사를 짓게 된 거죠? 네. 이곳은 이제 바다가 인접해 있는 마을인데 예. 망망대해가 멀리 있고 아주 경사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예. 큰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어항을 만들 수 있는 조건, 환경이 부적절하답니다. 예. 부적합 바다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마을 주민들은 고기만 잡아서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이 가파른 경사가 심한 이 언덕들을 돌로 하나하나 캐어내면서 석축을 쌓아서 90도로 쌓아서 이렇게 다랭이 논을 만들어냈죠. 다랭이 논의 그 뜻은 예.
방언입니다. 사투리입니다. 네. 다랭이, 다랑이, 달갱이 이렇게도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부르는데 이 고장 특유의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도 어릴 때 그 소달구지가 막 이제 그 쟁기질 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 농사일이 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지에서도 그렇게 힘든 농사일을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절벽 같은 데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니까 야, 그 삶의 애환이 막 느껴지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이곳을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들 말씀이 정말 남해 사람들의 살아있는 자존심이라고 그러고 남해 사람들의 정신이 배어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렇게 탄생한 무려 108층의 다랑이 논. 세평 남짓의 작은 논부터 300평에 이르기까지 논의 크기도 참 다양합니다. 손바닥만한 논 한 평도 귀히 여겼던 바닷가 사람들의 간절함이 그대로 새겨져 있지요. 논이 굉장히 작은 자투리 땅 같은데도 그렇게 농사를 지어놨어요. 예. 이게 삿갓뱀입니다. 삿갓뱀이요? 예. 삿갓은 뭐고 또 뱀이는 뭐예요? 뱀이 하죠. 예. 한 뱀이 두 뱀이 논의 단위를 세는 표현입니다. 한 뱀이 그래서 두 뱀이. 논을 한 뱀이 두 뱀이 세 뱀이 이렇게 하는데 예. 경상도 방언이에요. 그리고 삿갓에 대한 유래가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동네 어르신이 예. 이제 실근 논에서 일을 하시고 예.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예. 당신이 일하셨던 논을 한 뱀이 두 뱀이 세 보니까 한 뱀이가 딱 없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한참 찾다가 예. 당신이 쓰고 왔던 삿갓을 싹 드니까 예. 그 아래에서 논이 한 뱀이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논을 일컬어서 삿갓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삿갓만큼 작다는. 삿갓만큼 작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예. 해학적인 예. 해학적인 내용이 예. 담겨져 있는 그런 논이기도 하죠. 야. 그만큼 좁고 작더라도 한 평의 땅도 놀리지 않고 농사를 예. 지었던 예. 우리나라 남해 사람들의 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경사가 많이 져가지고 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다 대기해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힘들었죠. 예,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야 농사를 지을 만큼 예. 그걸 일컬어서 천수답이라고 우리가 천수답. 이야기하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혜롭게도 이 동네 어르신들은 윗배미에 논에 물을 대고 나면 예. 아랫배미에 물을 대고 예.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혜롭게 그렇게 아.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로 농사를 지었던 곳이 이곳 다랭이 마을의 특징입니다. 아, 이거 물이 근데 절절절절 흘러가면 저 위에서 저 아래까지 도착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래서 예. 모내기를 다 마치려고 그러면 예. 한 달 정도 걸렸다고도 합니다. 그 치열했던 삶의 흔적은 마을 곳곳에도 남아 있었는데요.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봉긋하게 자리한 돌무덤입니다. 이게 정식으로 말하자면은 다랭이 마을의 밤무덤이라고 합니다. 밤무덤. 예, 다랭이 논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옛날에는 쌀한톨, 밥한톨이 귀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마을 주민들의 풍농과 풍어를 위해서 예. 10월 보름이 되면 밤 8시를 위해서 마을 주민 대표가 예. 제주가 되어서 제사상을 올리는 밤무덤입니다. 아, 밤무덤, 뭐 밥을 올리는 거예요? 네, 밥을 예. 하얗게 밥을 지어서 한지 위에 놔서 여기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항토를 덮어서 예. 그렇게 해서 이름 그대로 밤무덤이라고 하죠. 근데 같은 다랭이 마을에는 동쪽과 서쪽과 남쪽 세 군데에 이렇게 밤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가천 미륵불이라고도 부르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한다는 암수 바위부터 마을 공동체의 상징인 우물까지. 야, 우물 정말 오랜만에 본다. 마을 우물. 그렇죠, 마을 좀 우물. 보니까 복원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이전에는 이제 이 마을에 우물이 3개가 있거든요. 예. 고랑모샘도 있고 아랫모샘, 웃담샘 이래가 3개가 있는데 당시에는 이 우물이 마을의 주 생명수입니다. 이게 식수원이기도 하고 생명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원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그대로 그때 당시에. 아, 진짜 물이 있네요.
그렇게 마을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마주한 다랑이 논의 풍경. 여기서 보니까 그 풍경이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아까 해설사님께 그 설명을 들었잖아요. 이 농사를 지으신 우리 선조들의 그 애환이 네. 느껴지니까 네, 그렇죠. 예,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외딴 바닷가 마을 사람들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고 고단했을 겁니다. 오직 삶과 생계를 위해 억척스레 올랐을 비탈진 농길. 게다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앞에 다랑이 논의 모습을 오롯이 지켜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테지요. 고령화로 인해서 전국의 농촌 지역들이 그 휴경지가 늘어나거나 농사짓기가 네. 매우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다랑이 마을은 이렇게 유지를 해 오고 있는 거죠? 다랭이 마을이 점차적으로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예. 점점 고령화가 되기 시작을 할 때 이 예. 마을에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 그 조상들이 남기신 이 피땀 어린 논들을 다랭이 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 다랭이 보존회가 결성이 돼서 이 논들을 보존을 하면서 예. 가을 추수가 끝나면 바로 유채 예. 대체 작물로 심습니다. 유채를 예, 심어서 예, 예. 봄이 되면 관광객들이 오시게끔 예. 예, 그렇게 하고 점점 이제 입소문이 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늘어나자 명성 15호로 또 지정이 됐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예. 좀 보존을 하게 된 거죠. 오늘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이렇게 보존이 네, 된 거네요. 그렇겠죠. 예, 그렇죠. 단순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유지만 된 것만은 아니네요. 그 농사 외에도 이 다랑이 논에 또 다른 기능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다랭이 논의 기능은 아주 다양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논의 침식을 막아주기 위해서 물을 가득 가둬야 되는 이런 작용도 하지만 네, 네.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예.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자연적인 유산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농사 외에도 굉장히 다른 기능이 예, 숨어 있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예. 이번엔 논 아래쪽으로 내려와 조금 더 바다를 가까이 두고 거닐어 보았는데요. 저 멀리 아득한 수평선을 따라 이어지는 해안 산책길.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예, 다랭이 지게길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이 마을에는 이 길뿐만이 아니라 소몰이 살피길, 뭐 상수리길 등 네, 네. 이름이 되게 독특하고 예쁜 둘레길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네요. 예, 예. 요즘 걷는 길이 대세라고 하죠. 예, 예. 다랭이 지게길은 그 옛날 조상들이 곡식과 땔감을 지게에 지고 예. 집으로 돌아가던 길을 예, 복원시켜 놓은 길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소몰이 살피길은 소를 먹고 풀을 뜯던 곳. 예. 그걸 소몰이 살피길이라고 하고 예. 또 망숙길은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하고 망을 보는 길을 망숙길이라고 예.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상수리길은요? 상수리길은 주변에 상수리 나무가 많아가지고 예, 예. 아늑하게 예.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복원을 시켜서 예. 상수리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이름들이 참 독특하죠. 아, 예쁘네요. 예, 오솔길을 지나니까 확 트인 바다가 나오네. 우와. 야, 장관이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다랭이만의 예. 망망대해. 예. 남해에서 바라보는 망망대가 여기입니다. 정말 속이 예. 시원하네요. 멋지죠? 예. 그렇게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허브바퀴를 지나 사부작 걷다 보니 어느새 다다르는 전망 좋은 정자. 다랭이 마을에서 가장 인기 좋은 장소 중 하나랍니다. 유일하게 여기서는 바다에서 뜨는 해를 볼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야, 그래서 바다에서 매년- 바로 일출이. 그렇죠. 장관이겠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네. 여기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왜? 예. 바다에서 뜨는 해를 보기 위해서. 이야.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예. 예. 아, 진짜 눈이
너무 숨이 탁 트인다. 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네. 가천 다랑이 마을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카메라 감독님은 남해에 오셔서 예.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아름다움이 너무 뒤섞여 있어서 예. 구도 잡기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시묵객들은 오시면 어디에다가 문맥을 맞춰서 이 아름다움을 노래할까 하는 시인들도 계십니다. 자연이 살아서 빛는 아름다운 저희 남해 보물섬 남해에 꼭 한번 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2022년 남해 방문의 해가 있습니다. 그때 꼭 다시 한번 다랑이 마을에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모시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해를 보물섬이라 일컫는 데에는 응당한 이유가 있는 듯하지요. 가파른 절벽을 깎고 다듬어 삶을 일구고 오랜 세월 그 터전 묵묵히도 지켜냈습니다. 아름다워서 더 눈물겨운 곳, 남해 가천 다랑이 마을이었습니다. 한옥 멋지지? 와, 응. 그림이네요.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우리나라 제작의 명인이셔. 이분 손을 거치면 모든 차가 명품이 돼.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죽순 냉채는 죽순이 이제 주재료고 나머지 호박이나 오이, 홍피망 이렇게 넣어서 소스에다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죽순 요리를 했는데 좀 미흡해서 하나, 둘, 셋. 이야, 잡티 좋다. 밥이 이렇게 됐습니다. 와, 밥 잘 됐죠? 색이 정말 곱습니다. 대박, 대박. 대박이에요? 네, 다행입니다. 밥이 잘 됐어요, 아주. 이게 밥이라네. 뜨거워서 지금 먹으라고 못하겠어. 다 입디니까. 먹을까요? 그래도 먹을래요? 나 그냥 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뜨거운데. 은행이랑 순이랑 밥이랑. 잣, 장, 은행, 호두. 진짜 뜨겁잖아. 뜨거워요. 자, 그러면 이제 초고추장에다 찍어서 먹어봐야 맛있어. 이 밥은 그냥 먹어도 맛있죠? 네. 밥이 요리네요, 이건. 아, 명언이다. 밥이 요리다고. 와, 진짜 굉장히 고급 요리 먹는. 와, 뜨거워요. 좀 식혀서 후후 불고. 초장하고 먹는 밥 비교. 너는 왜 기침을 해? 속이 안 좋아요. 초장이. 그렇죠. 와, 맛있다. 제가 한지를 먹었는데 한지도 맛있는지. 한지를 먹었는데. 네, 하동이 유별나게 차가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산이 좋잖아요. 산이 좋고 물이 좋으니까 차 맛도 훨씬 좋아요. 그럼 찻잎은 어떤 걸 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새순에 이렇게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네. 예. 바루차는 지금 네. 좀 약간 크게 따도 돼요. 이게. 이 정도까지 따도 돼요. 이 정도. 새순 네. 이만한 거. 네. 아, 그냥 뒤에 뜯어요 이렇게? 아, 아니, 끝을 잡고 무거운 건 따지 말고. 이런 끝을 식으로. 잡고? 예. 그럼 이 찻잎을 몇 년이나 따신 거세요, 선생님은? 35년 만들었으니까 한 35년 했겠죠, 이게. 와, 이 손이 뭔가 엄청 두꺼우시네요. 장인의 손 아닙니까? 아, 예. 장인의 종인 아우라가. 아, 원래 네. 제가 차를 시작한 거는 여기 이 동네, 네. 이 마을에 옛날 고시원에 35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고시원이요? 예. 이 마을에 그래서 좋아가지고 정착한 곳이 이 마을이에요. 아, 그 공부하시려고 들어왔는데 차 공부를 하신 거세요? 그래 됐네요, 그날. 책상 앞에 앉고 이러면 네. 옛날 커피 프리마 먹고 이러면 네. 책상에 오래 앉지를 못해요. 네.
그 당시 여기서는 이제 차고장이니까 네. 이 잭살차를 이제 우려가지고 이러면 잠도 좁고 이래가지고 네. 그때 그런 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아, 차 이것도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죠. 뭐. 그리고 35년 동안. 네,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그냥. Before the next teardrop falls. 이거요, 뭔지 알죠? 유부. 유부인데 2번 이제 물을 끓여갖고 한 번 헹궈내고 또 맹물 해갖고 물 팔팔 끓을 때 유부를 넣어서 또 한 2분 끓인 다음에 이게 찬물에 여러 번 헹궈야 여기에 있는 기름기가 빠져요. 그러면 이 모양을 지금 다 만들어야 돼요. 자, 건우도. 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우리가 조림장을 만들었어요. 조청 한 수저 넣고요. 간장 한 스푼 넣고. 채순물 우리가 포구하고 다신 물 네. 30g씩 해가지고 물 5컵에 7분 끓였거든요. 이 조림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졸이고요. 머위도 머위도 같이 졸여요. 작물을 끼얹으면 돼요. 오래 하는 거 아니고요. 보글보글 끓으면 굴려서 네. 작물이 배게 하는 거죠. 짜요, 싱거워요? 안 짠데요? 전혀 안 짜고요. 근데 그 느낌인데요? 뭐요? 어묵 국물. 유부. 아. 유부를 2번 이렇게 데쳐서 쓰면은요, 기름기가 없이 아주 건강한 유부가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귀찮으니까 이 유탄 제품인데 네. 얘를 그냥 막 썰어서 막 국수에도 넣고 그래서 그 기름이 뜨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좋아요. 그래서 요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소한 것도 제대로 하면 음식을, 원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불을 꺼요. 불을 끄고 식혀야 되겠죠. 머위도 이렇게 건져내고요. 염증 치료에 아주 좋은 식재료가 이 머위예요. 아토피 있는 분들 머위 이파리 이렇게 비벼갖고 가려울 때 문지르면 네. 그 가려움증이 해소되고요. 그래요? 예, 꾸준히 드시면 피부병에 상당히 좋은 이 식재료예요. 지난번에 머위가. 냉콩국수에도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렇죠. 김밥 싸듯이 네. 4개 정도를 이렇게 펴세요. 머위를 3개 정도 이렇게 놔요. 그래서 돌돌 말아주세요. 돌돌 말아주세요. 칼로 썰어서 세워놓으면 돼요. 오. 야, 이렇게 커팅만 해도 이렇게 예쁘게 나오네요. 끈으로 안 묶어도 될까요? 안 묶어도 돼요. 풀어지는 놈은 눕혀놓으면 돼요. 일어나기 싫어서 그러니까. 네. 배가 나와서 네. 아, 저 배고프구나. 배고파가지고. 와, 근데 모이는 식감이 진짜 난리 나네요. 식감이 난리 났어요. 네. 와. 먹는 소리도 되게 맛있어. 진짜 간이 딱 알맞게 배어있어요. 유부의 변신, 머위와 유부의 합이 좋죠. 맛있어요. 식감이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건우는 맛있어 더 이상 표현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부담감. 부담감. 저는 유부가 쫄깃한데 그 안에 머위가 아삭해가지고 그 식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같은 생각이. 애호박선인데요. 요즘 이제 호박이 제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잘라서 양념을 해가지고 끼워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칼집을 대부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젓가락을 양쪽에다 놓고 끝에까지 하면 돼요. 지금 5개가 필요하죠. 5. 이게 애호박 전이 아니라 애호박 선이에요. 예, 정갈하다는 뜻이죠. 소금 간을 묻힌 다음에 상온에다가 한 10분 정도 놔뒀다가 찌면 돼요. 속
재료들을 해야 되겠죠. 채가시기를 곱게 해야 돼요. 다양한 색이 들어가는데 그럼 다양한 영양소가 안에 함유돼 있는 골고루 단색도 좋지만 네. 음식은 조화가 중요하거든요. 백아나운서는 이거 씨 빼고 채를 해주고 홍고추가 너무 커서 네. 저 속에 들어가려면 안 들어가려고 버티겠다. 누가 이렇게 했대요? 우리 건우가 손가락을 다쳐서 채를 못 친다. 채는 못 치나? 하나? 그럼 얘 곱게 채치고. 단무지 채가 들어가면 색깔이 예뻐요. 애들을 먹게 하면 단무지가 들어가는 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건우는 이거 밑간에 갖고 덮어주세요. 자, 얘 건져야 돼요. 젓가락질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찐 다음에 재료를 넣어주시면 재료들이 잘 들어가요. 자, 이렇게 젓가락 가지고 하나씩 놓으면 돼요. 가운데에다가 진한 서기를 넣으세요. 표고버섯, 정말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이네요. 당근하고 홍고추하고 같이 껴줍니다. 양쪽에 단무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예쁘죠? 와.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쪄야 돼요. 아, 또 쪄요, 여기서? 그렇죠. 또 쪄야만이 이제 호박을 마저 익히죠. 네, 김이 오르면 이걸 넣어서 쪄주시면 돼요. 저도 상당히 예쁘지 않습니까? 아우, 잘했습니다. 자, 아주 예쁘게 됐어요. 신령스러운 거북이처럼 생겼지 않아요? 맞아요. 뭔가 장수할 것 같은 음식. 키고만 드세요. 입천장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단무지가 진짜. 단무지가? 진짜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야? 전혀 싱겁지도 않고 딱 잡아줘요. 그죠? 얼마 전까지는 테이블에 봄이 왔었는데 오늘은 딱 보니까 여름이 온 거예요. 그렇죠. 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먹을 때 상큼한데요? 머위때가 요즘에 이제 더위를 식혀주는 음식으로도 좋죠. 먹으니 식감 진짜 좋지 않습니까? 맞아. 아니 죽순밥도 너무 담백 고소하고 제호박 이렇게 식감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배호박. 차를 이렇게 식사 중에 같이 마셔도 될까요? 아니면 같이 마셔도 됩니다. 우리 백아나운서 아마 여기 와서 홍차 거짓말 좀 보태서 네. 한 말은 먹은 것 같아. 2리터 마셨습니다. 2리터, 그죠? 커피를 먹으면 뭔가 좀 그냥 너무 각성된 느낌도 들고 좀 불편한 게 있는데 굉장히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름에 진짜 네. 냉홍차 이렇게 해먹으면 네. 나는 치볶거리거든. 전 냉으로 또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차도 그동안 쭉 오래 해오셨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와. 포스가 딱 있더라고, 이념 씨가. 아, 이제는 가업을 이어서 어디에 내놔도. 그리고 생접 같은 경우는 저부터 이제 힘이 좋고 이러니까 훨씬 지금은 잘 듣죠. 사실 얼마나 든든하시겠어. 그래. 그죠? 힘껏 본인이 이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단계에 왔을 때 후계자가 이렇게 그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한다면 기쁘시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이 친구도 식당에 매니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찰 음식 관심이 많아서 사찰 음식 코스로 이렇게 딱 10분 앉혀놓고 그 앞에서 음식에서 내보고 싶은 게 꿈이래요. 차의 매력에 빠지셔서 수십 년 동안 이제 한계를 걸어오시고 대를 이으시고 스님도 그렇고 차를 짜놔도 괜찮은 건가요? 그건 어때요? 홍차가 짠. 짠. 축하드립니다. 네,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제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때부터 배워야 된다. 늘 보고 먹고 하면서 좋은 음식을 곁할 수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다 바쁘다 보니 네. 경제활동 때문에 다 사다 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아빠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비웃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요. 아유, 남이 말하는데 비웃으면 되나.